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해야 된다죠. 우리 이제 앞으로 건강 공부하면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모든 것들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포 수도 정확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세포는 죽이고 건강한 세포는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 수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 수를 맞추면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져요. 짧아져. 그래서 세포가 결국은 이 달아. 텔로미어가 달아. 점점 달아서 더 이상 분열할 수 없어. 텔로미어가 있어야 분열할 수 있거든. 텔로미어가 없어. 그럼 분열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지. 못하니까 변형되거나 변성되거나 세균이 반성되거나 이런 나쁜 세포들이 우리 몸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화되거나 질병화되는 거예요. 텔로미어를 늘릴 수 있어요. 어떻게? 텔로미어를 절약할 수 있어요. 늘린다는 말은 좀 안 맞고 절약할 수 있어요. 이 텔로미어 길을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항산화 효소를 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포 분열을 적게 하면 돼요. 그렇잖아. 애게 이걸 막 빨리 세포 분열을 하는 방법이 있고 천천히 세포 분열을 하는 방법이겠죠. 천천히 세포 분열을 하면 되겠죠. 자, 소식해야 돼. 그쵸. 자, 이렇게 변형되거나 세균이 침입하거나 바이러스 침입한 세포가 없애야 되는 거잖아. 없애고 세포 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세포가 적게 하는 방법이 소식하고 오토파지 하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는 방법이 있고 적당히 먹는 방법이 있고 적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세포 분열을 촉진해요. 왜 자꾸 변성되고 변이 되고 하니까 빨리빨리 세포 분열을 해서 이건 세포 분열이 어떻게 돼? 촉진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텔로미어가 빨리 소진되겠지. 음식을 너무 적게 먹어 기아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는 또 오토파지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무인도에 뚝 떨어졌어. 나 먹을 게 없어. 왜 강부들 십며칠 만에 구출됐는데 믹스 커피 그걸로 연명했다 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적은 음식으로 내가 이거를 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있게.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은 세포 입장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 분열 자체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나쁜 세포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러면 적당히 먹는 게 어떤 거냐? 적당히 먹는 거. 오후 사이즈는 12시간 단식하는 거. 저녁 7시에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 7시에 먹어. 12시간 단식이 아닌 거지. 그냥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식생활이잖아.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 돼야 시큰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으면 건강한 식생활이에요. 근데 저녁 먹고 야식 먹고 뭐 먹고 밤늦게 먹고 맥주 먹고 기침 먹고 이러고 아침 됐는데 또 먹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66 사이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단식 시간이 길어야 돼. 자, 그러면 오토파지가 뭐지? 오토파지. 설명해봐. 민주리 너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오토파지. 설명 못해. 응? 릴스를 좀 찍어줘 봐봐. 이거 촬영은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 카메라. 근데 너무 짧아요. 짧아도 괜찮아. 짧아야 돼. 길면 안 돼. 자, 시작할까요? 아니 조금 이따가 해봐. 해봐. 그러면 우리가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를 절약하려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오토파지가 뭐냐 하면 우리 세포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저 그거 알아요. 자가포식. 자가포식 맞아요. 끝났어. 낡은 괜찮아. 세포, 늙은 세포, 변형된 세포. 안 눌러내 변형하기. 조금 수정해서 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가져다가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영양소와 플러스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기초대사량이라 해요.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계속 뛰고 심장 멈춰있지 않잖아. 체온도 유지하고 내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 기초대사량만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써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써야 될 에너지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세포 안에서
우리가 연탄을 떼고 나면 찌꺼기가 남듯이 대사산물이라고 해요. 대사산물들. 네. 에너지를 만들면서 나온 찌꺼기들이 있어요. 얘들을 싹 끌어다가 에너지를 쓰고 네.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 네. 감염됐을 때 이런 것도 싹 끌어서 에너지를 쓰게 돼. 네.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 깨끗해지죠. 노화되거나 변질되거나 변성되지 않고 아주 깨끗한 세포가 돼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얘를 죽이고 세포 수를 맞춰야 되는데 얘가 깨끗해. 세포 분열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뭐를 절약할 수 있어요? 텔로미어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텔로미어를 절약하는 방법은 항산화 효소를 먹는 거랑 뭐 하는 거? 소식하는 거. 즉 오토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어져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세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인체 나이가 있잖아. 노화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요새 그 김희연인가 노인학 내과 의사 유명하잖아요. 가속 노화라는 말을 써서 네. 누구는 1년을 살아도 0.5살을 먹는데 누구는 1.5살을 먹어. 네, 응. 맞아요. 가속 노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텔로미어를 해서 세포를 텔로미어 길이를 절약하고 건강한 세포를 잘 유지하면 가속 노화되지 않는 거, 저속 노화되는 거지. 네. 남들은 1년에 1살씩 먹는데 나는 1년에 0.7살, 0.5살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텔로미어를 절약하는 삶을 살아야 돼서 우리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게 먹어야 돼.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게 해야 돼. 오토파지에 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이 16시간 단식. 체질에 따라서 봐요. 내가 55 사이즈라고 했죠. 네, 네. 55 사이즈. 키에서 110을 뺀 숫자. 예를 들어서 키가 160이야. 네. 체중이 50kg야. 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소대로 먹던 대로 먹으면 돼요. 지금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건강함을 유지하면 돼.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하던 패도 저녁 7시 먹고 다음날 아침 7시 먹으면 돼요. 그럼 12시간 자연스럽게 소식이 되어 있었죠. 네. 근데 내가 66 사이즈야. 내가 160cm인데 55kg야. 5kg 네. 빼야 돼. 네. 이러면 16시간에서 18시간으로 늘려야 되죠. 내가 160cm인데 70kg야. 한 20kg 빼야 돼. 네. 이런 사람은 20시간에서 24시간까지도 단식해도 돼요. 그럼 못한다. 할 수 있어요. 내가 24시간 단식을 하잖아, 늘. 그래요? 1일 1식을 하잖아요. 1일 2식이 24시간 단식이거든요.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안 먹는 거지. 나는 20시간 정도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한 5시부터 한 8시까지 한 5시부터 한 9시까지 먹거든. 조금씩 영양소도 먹고 프로틴도 먹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야채도 먹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4시간 안에 한 끼를 먹죠, 나는. 그래서 나는 한 18시간에서 지금 이제 라떼 요거 한 잔으로 보통 그러니까 말을 막 하고 이래야 될 때는 약간 달달한 거 커피 아메리카노에 빵 조금 정도만 먹지 아예 안 먹거든요. 근데도 살이 안 빠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봐요. 지방 여기 있어. 요거는 태워서 에너지로 쓸 잉여의 영양소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요걸 다 소진할 때까지는 공복 시간이 길어도 돼요. 48시간, 72시간 가면 더 좋아요. 72시간 단식하면 우리 세포가 싹 다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3일 디톡스를 많이 시키죠. 3일 단식이 우리 몸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발터 롱고 팀이라고 유명한 디톡스로 유명한 팀이 있어요. 이 발터 롱고 교수가 세포 독성 항암 치료. 예전에는 세포 독성 항암 치료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 항암 치료 하고 나 머리 다 빠지고 세포 면역 완전 바닥지고 다 토하고 마르고 이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빠르게 면역을 부스팅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단식이. 72시간 단식을 딱 시키면 이렇게 세포 독성 항암제 때문에 면역이 다 깨진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면역계가 정상화돼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여자들 왜 레이저 시술 받고 막 얼굴 네. 쫀쫀하고 피부 좋으려고 레이저로 상처 내잖아요, 안에. 네, 맞아요. 그거는 상처가 났기 때문에 우리 백혈들이 총 출동해서 그렇지. 부스팅 시키거든요. 네. 재생을. 우리 몸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음식을 안 넣으면 재생이 스위치가 켜져서 부스팅 돼요. 그래서 72시간 단식을 하면 이걸 한 달에 한 번 하면 정말 좋다거든요. 3일 단식. 근데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영양제. 아니 여기도 프로그램이 있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유산균이라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72시간 단식하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잖아요. 어제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소는 어디에 있냐면 지방세포에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거는 이 지방세포 안에 다 있는데 이걸 태워서 에너지를 쓰는 동안 독소가 막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독소를 빨리 해독할 수 있는 간 기능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몸에 5가지 해독 기관이 있단 말이야. 간, 림프, 폐, 피부, 콩팥. 만약에 이게 막 지금 태워서 막 독소가 막 나왔는데 청소 도구가 없어. 그럼 다른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피부에 막 트러블 생기고 막 신장 기능 망가지고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해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간 기능을 좋게 림프가 잘 해독되게 이런 걸 넣어줘야 돼. 그래서 유산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양소라든지 특히 간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넣어. 특히 콩팥에 무리가 가지 않게 비타민C는 한 번에 10개 하루에 30알 먹이잖아.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러면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 청소를, 그러니까 청소 도구를 넣어주는 거지. 왜 우리가 청소를 할 때 도구가 어떤 거냐에 따라 청소를 좀 빠르게, 빗자루도 없어 그럼 손으로 해야 되잖아. 그리고 잘 이렇게 안 되잖아. 네. 쓰레기통도 있어야 되고 밀대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영양소는 넣어주는 게 훨씬 좋지. 그래서 혼자 깡으로 만약에 굽는다, 그거는 20대는 해도 돼. 근데 30대 40대가 넘어가면 하면 안 돼. 어제 캐시플로우 게임 하는 친구가 하나가 여잔데 체지방률이 10%도 안 된대요. 근데 바프 찍는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거야. 헐. 미치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지. 이렇다고 지금. 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에 제일 완전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바프를 왜 찍냐 했어 내가. 그래서 바프 찍는 사람들이 건강을 엄청 해치거든요. 물도 안 먹어요. 지방을 완전히 다 태우고 수분도 없어야 되거든. 근육이 드러나야 되니. 왜 찍냐 했어 내가. 건강을 다 해치면서. 그래. 그죠. 한 번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주기적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키 165 정도에 몸무게 40 몇 킬로인데 극하고 있어. 그러니까 눈이 캥하더라니까. 이게 멋모르고 단식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빗자루하고 이런 거 잘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확 뒤집었는데 그대로 쌓여 있어. 여기 있는 쓰레기 일로 가 있어. 이런 꼴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이 해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발터롱거 팀이 만드는 이 72시간 단식 프로그램이 우리 3일 디톡스야. 그 3일 디톡스는 그 팀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뭐 안젤리나 졸리 이런 애들이 한 달에 한 번 하자. 돈 많으니까 걔들은. 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72시간 단식하면 정말 좋아. 근데 힘들지. 디톡스 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 근데 힘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72시간 단식해도 괜찮거든. 신기하게 괜찮아. 나는 두통 때문에 다 토할 정도로 힘들었거든 처음에. 두통이 원래 두통이 있었거든. 주기적으로. 맨 처음에 그러더니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그러니까 좋아지잖아. 요즘에 좀 많이 먹어가지고 좀 두통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난 되게 힘들었거든. 그 사람들 이해하지. 다 토하는 걸. 3일인데도 힘들어요. 아, 토도예요? 나는 다 토하고 있거든. 속이 울렁거려서 뭐 두통이 심해지면 속이 울렁거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는 파우더 식이섬유를 쳐다를 못 보겠는 거야. 이 쳐다만 봐도 토할 것 같은 거야. 처음에 물에 타 먹었으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못 했거든. 근데 가루로 먹으니까 괜찮대. 그 끈적끈적한 식이섬유 왜 끈적끈적한 좀 타서 좀 놔두면 끈적끈적하고 그 느낌이 바로 약 하고 난 비위가 약하니까 바로 받쳐가지고 도저히 3일 디톡스 못하겠다 했는데 가루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루로 먹지. 지금도 여기 선식 이제 선식 좀 스푼 선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메이 제품을 갈아서 이렇게 선식으로 그 프로틴하고 아미노하고 레시틴하고 이스트비하고 맞아. 어떻게 아시죠? 내 건 좀 예전에 더 그렇게 많이 들은 얘기는 기억이 나요. 아니 스푼을 갖다 줘. 어떻게 이거 필요 없어. 입어 넣어서 먹어보세요. 네. 난 이것도 물에 타 먹는 것보다 떠 먹어봐 그냥. 나 떠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물 먹어. 저거 먹어.
나 이렇게 씹어 먹으니까 훨씬 낫더라고. 너무 얼굴. 뭐하나? 난 커먹는 거 이렇게 먹으니까 씹는 네. 맛도 있고. 아세로라 같은 거요? 레시틴. 블루베리인가? 아니요. 레시틴 이스트비 프로테인 하이버비트 길이하고 그 아미노. 아침에도 먹었어요.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난 쉬는 리더가 매일 이걸 먹는데 오늘 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졌죠. 그럴 수밖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하루에 이게. 한 끼? 한 끼 지금 정도. 정도 이거 먹어요. 한 끼 어느 정도 양이에요? 이거 다 사면 요것만 얼마 정도 나오지? 그거 한 2통 나와요. 분유통에 2통 나와. 내가 덜어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얼마큼 끼 먹냐고. 양이 어느 정도? 한 2스푼 정도 먹으면 돼. 2스푼. 좀 오래 먹어요. 응. 그거 해놓으면. 오래 먹어. 봐요. 산화질소 알아요? 산화질소? 산화질소. 노 아니고 에노. 우리 사망 1위가 암이고 암자를 보내달라는 거죠. 또 좀 더 곱게 갈아야 되겠다. 이 2위, 3위가 혈관계 질환이야. 뇌혈관계, 심혈관계. 네. 나이가 들면서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맞아요. 우리 혈관 내피 혈관은 음. 3겹, 2겹, 1겹으로 돼 있거든요. 모세혈관은 1겹, 관상동맥은 3겹. 이 내피에서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요. 이게 잘 만들어져야 혈관이 딱딱해지지 않고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고 탄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확장이 잘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내가 심장이 막 빨리 뛸 때도 있잖아. 막 뛰어다니고 흥분한다든 이러면 막 박출이 빨리 되죠. 그러면 혈압이 높아질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혈관이 좀 벌어져 줘야 되거든.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쪼그라져. 그러니까 탄력성을 있어야 되는데 그 탄력성,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이 이 산화질소가 해요.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음식을 통해서 재료를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혈관벽이 자꾸 쌓이고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안쪽에 뭐가 생기고 유격이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지지 않거든.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혈관계 질환 셋 다 대사 질환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혈관계 질환이거든요. 혈관을 나빠지게 하는데 평소에 산화질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재료를 넣어주면 되는데 유일하게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 재료가 있어요. 어젯밤에 얘기해줬다. 어젯밤에 얘기해줬다. 유산균, 아니에요. 단백질. 단백질이야. 단백질 말고 단백질 속에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 아, 이상났다. 이 아르기닌, L-아르기닌이라는데 이 아르기닌이 산화질소의 재료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르기닌을 많이 먹어줘야 돼. 여기 들었어요. 아르기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효소식을 많이 해. 아르기닌이 저거 뭐고? 아미노. 아미노 그래. 아미노는 많이 들어. 그러면 근육도 잘 생기고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콜라겐도 잘 만들어지면서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해. 혈관 건강이 결국은 독혈증 혈액이 오염되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생겨.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저게 제일 문제다 네. 진짜.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먹어야 돼. 난 특히는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요즘은 잘 챙겨 먹으려고 해. 프로틴만 먹다가 지금은 선식. 나도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들고 다녔지. 그러니까 정보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죠? 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뭐 옷을 사 입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건강을 위해서
귀염둥이. 귀염둥이네. 최근에 네. 논문에 따르면 이 콩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식물 성분이 원래 암세포는요 신생혈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엄청난 에너지를 그러니까 영양소를 땡겨가 버리거든요. 가장 먼저 좋아하는 게 포도당. 그래서 암 환자는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포도당이 첫 번째 땡기고 두 번째가 단백질이잖아. 네. 아미노산을 땡겨다가 질을 자가 증식한단 말이에요. 자가 증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 세포보다 영양소를 엄청 많이 땡겨가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는데 요 영양소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못 자라겠지. 더 커지지도 않고 전이도 못 되겠죠. 네. 그래서 요 혈관을 차단시키는 첫 번째가 혈관 신생혈관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혈관 신생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암 관리의 첫 번째거든요. 근데 이 콩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제네스테인이 이걸 막아줘요. 원래 잘못 공부하면 네. 고기 단백질은 암세포를 키운다. 그래서 고기를 아예 안 먹거든요. 근데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하면 에너지가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단백질 또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콩 단백질 먹으면 신생혈관을 막고 내 몸은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암세포는 사라지게 하고 내 건강한 세포는 빨리 부스팅 시켜요. 면역도 부스팅 시키고 면역의 재료, 네. 항체의 재료가 다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콩을 먹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콩이 유전자 조작되는 GMO거나 네. 농약이 들어가 있는 콩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다시 또 독성이 돼요. 그래서 넌 GMO거나 유기농 콩으로 만든 단백질을 찾기가 엄청 힘들고 또 하나는 단백질은 11가지 비필수 아미노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요. 먹을 필요가 없어. 9가지 필수 아미노산 필수자가 붙으면 다 바깥에서 음식으로 먹어야 돼. 필수 네. 지방산, 필수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아미노산 발린, 이오신, 이소류신, 뭐 아르기닌, 페닐랄라닌, 트립토판 뭐 이런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몸과 동물의 몸은 달라요. 이 구성이 달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자, 오크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와인을 담아놨어요. 여기다가 오크통에다가 와인을 이렇게 담았는데 여기 요렇게 보통 오크 나무로 가지고 만들잖아요. 향 네. 좋으라고. 한 쪼가리가 요만큼 짧아. 그럼 와인은 어디까지 담길까요? 와인 요 가지밖에 못 담잖아. 그렇죠. 다른 게 아무리 나무가 적어도 길어도. 그 밑으로. 적어도 2m만 당기잖아. 네. 요게 바로 제한 아미노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요 중에서 한 개가 결핍되거나 네. 적으면 기능을 못 한다고. 요거를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 밸런스 우리 몸에 딱 맞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있어요. 네. 이 스코어가 100%짜리를 먹어야 돼요. 음식 중에서 우리 몸에 아미노산 스코어가 가장 맞는 게 개고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개고기 먹으면 빨리 아. 막 좋아지고 막 소화도 잘 되고 막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죠. 보양식이라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게 우리 몸하고 아미노산 스코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빨리 흡수되고 네. 그래요. 오징어가 엄청 좋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흡수가 안 돼요. 개고기 다음이 소고기고 돼지고기고 닭고기거든요. 네. 순수가 그래 돼요. 근데 개고기 안 먹잖아요. 이제는 먹을 수가 없어. 음. 이제는 음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 칠순시장 가면 있을걸요. 지금 이제 어쨌든 윤석열이가 못하게 했잖아요. 몇 년 기간을 두고 다 없애기로 했잖아. 지랄이다. 그래서 100%짜리 아미노산 100%짜리 프로틴을 사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 100. 요새는 홈쇼핑에서 요거 선전하더라.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자기들. 이거 맞추기가 힘들거든. 아미노산 스코어 뭐 얼마짜리다 하면 선전하더라. 그래서 우리 몸과 같은 아미노산 비율을 맞춰 놓은 거야. 네. 그래서 원래 고기에 있는 아미노산이 있고 콩에 들어있는 게 있고 우유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이 좀 밸런스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100% 해야 돼요.
그런데 콩만으로 그걸 구현해내기 힘들거든요. 식물성만. 네. 근데 구현해놨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양제도 공부를 해보면 이야, 기술력이나 과학적인 게 들어가지 그런 거 않으면 모르고 그냥 똑같은 줄 알아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오메가3도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비슷한지 알고 그냥 오메가3 너 그거 비싸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뉴트리아드 제품이 검증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왕에 할 거 아메를 해야 돼. 뉴트리라이트를 해야 돼. 타 회사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90년의 역사를 어떻게 따라올 건데? 못 따라와요. 어떤 걸 특허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회사에 기속됩니다. 특허권은. 이 사람은 연구진은 인센티브를 받죠. 그렇거든요. 대부분. 네. 당연하죠. 중군당의 특허고 뭐. 그렇죠. 그렇죠. 뉴트리라이트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그 박사가 특허권을 가져가요. 아 그래요? 평생 그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불 꺼지지 않은 연구소예요. 그 기술력은 회사에서 다 공유를 하는데 자기 걸로 가져가. 자기가 특허권을 가져가요. 그래서 불 꺼지지 않은 연구소. 그리고 그 특허권은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걸 그냥 다 제공해 주는 거네. 그걸 공유하는 거니까 어쨌든. 네. 어쨌든 좋은 특허를 만들면 회사에서는 그걸 활용하는 거고, 그 특허권은 이 사람이 자지우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제 본사 다 투어를 하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뉴트리아이트 연구소를 보고 싶다 하면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직접 날라갔다 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전에는 다이아몬드까지 가려면 보세요. 생필품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생필품 가지고 뭔가 할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건강식품 쪽으로 주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건강식품 먹으면 빨라야 한 달 주기예요. 네. 한 번 사면 몇 달이 간단 말이야. 네. 이걸 어떻게 하냐고. 자, 보세요. 로버트 기요사키 책 한 권만 읽어보면 해답이 나와요. 봐요. 네트워크 사업은 일반인이 부자의 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예요. 얘기했지만 부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오래 걸려요. 그렇게. 그래요? 봐요. 부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가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 자기가 능력이 있든가, 그죠? 아이디어가 엄청 좋든가, 뭐 기회가 있든가 이래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살지. 그러니까.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부자라는 책에서 적어놨는데, 일반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가 네트워크 사업이다. 그래요? 도널드도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1999년 2000년 도래하기 전에 CNN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강당에 여기 이제 둘이 앉았어. CNN 기자랑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앉아서. 도널드 트럼프는 백만장자를 물려받아서 억만장자로 키운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지금 쇼맨십으로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백만장자까지 간 사람. 야는 백만장자를 받아서 억만장자로 키운 사람. 어쨌든 둘이 만나서 부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CNN 제목이 부자예요. 그냥 부자예요. 2005년 판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아, 잠깐만. 뭐 지금 그렇게 두꺼운 절판돼. 거, 아니 그렇게 두꺼운 거 핵심. 핵심 얘기해드릴게. 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네. 도널드 트럼프가 CNN 기자가 당신은 엄청난 부자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알거지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었어요. 네. 트럼프가 뭐라 할게요? 뭐라 했어요?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가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광청객 중에 한 명이 야유를 보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방정객을 탁 째려보면서 뭐라 할게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니는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인터넷에 다 돌아다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네트워크 사업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국판 네트워크는 변질이 엄청 많이 됐어요. 원래 본질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가져와서 정문화, 빨리빨리 문화, 사재기 문화, 아메이는 지속하고 어려우니까 빨리 하려고 바이너리 방식 어쩌고저쩌고 뭐 사재기 하고 니 들어와서 뭐 대리점을 내라 뭐 얼마씩 사라 이렇게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는 봐요. 도널드 트럼프도 둘 다 뭐 도널드 트럼프하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 한 사람들이냐면 본인들은 경제적 자립이 끝냈죠. 숙제를 끝냈어요. 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부동산을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석유 회사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이 사람 지금 더 늘었겠지. 3, 4년 전에 그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부동산 몇 개 갖고 있게요? 6,500개 갖고 있어요. 6,500개 미국에. 어쨌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둘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오블리제를 구현하죠.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한다고. 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사람들한테 금융지능을 높여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자기 아버지,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기 친아빠. 부자 아빠는 친구 아빠, 사업가. 자기 아빠는 일본계 미국인이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잖아. 이 사람 일본계 미국인데 아버지는 미국에서 장학사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산층 넘어가잖아. 네. 근데 자기 아버지는 평생을 아들한테 뭐라고 교육했냐면 돈이 다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돈 하지 마라.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청구서를 보고 매달 세금을 내는 것을 고민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고 노후도 걱정하고 어쨌든 퇴직금이 나오겠지만 부자 아빠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10살 때 만나거든요. 이 부자 아빠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줘요. 공부 안 해도 돼. 돈 버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줘요. 어쨌든 로버트 기요사키 이렇게 부자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부자 아빠한테서 배워왔던 그 금융지능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돈을 사랑해야 돼, 돈을 이뻐해야 돼, 돈을 좋아해야 되고 경제적 자립을 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하고 도널드 트럼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재능 기부를 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을 쓰고 강연을 다녔지, 전 세계로. 네. 도널드 트럼프는 방송국을 사요. 그래서 한참 나왔었잖아. 케이블 보면 한참 나왔었어. 아예 방송국을 사서 스케일 얼마나 큰지 알겠죠? 방송국을 사가지고 자기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오면 자기가 인터뷰해가지고 그래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인터뷰에서 니 그따구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한동안 그걸 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의기투합을 해서 2005년도에 부자라는 책을 쓰면서 부자가 되는 법 5가지를 제안해놨어요. 결론. 첫 번째.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부동산을 하라. 사라. 근데 우리는 종잣돈이 없어요. 시드머니가 없어요. 20년, 30년 내다볼 안목도 없어요. 그거 키우려면 오래 걸려요. 네. 우리 아저씨 맨날 권리 분석하는데 권리 분석할 줄 몰라요. 우리는. 이것도 어려워요. 두 번째, 시스템을 만들어라. 돈이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난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안 나요. 세 번째, 만들 수 없으면 재능이 없으면 시스템을 사라. 근데 돈 없어요. 스타벅스 어디 랜드마크 되는 데다 하나 너 열어놓으면 돈 들어오는 거 알아. 돈이 없어요. 종잣돈, 자본이 없어요. 시드머니가 없어. 네 번째, 시스템에 들어가라. 내가 사거나 만들 수 없는 시스템에 들어가라. 다섯 번째,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찾아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아예 명시돼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기는 네트워크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자기한테 네트워크를 얘기하는데 관심도 없었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공항에서 어쩔 수 없이 후배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 기다리는 동안 2시간 동안 그 친구한테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미 사업 설명을 들었다. 자기가 깜짝 놀랐다. 자기는 사람들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다. 그리고 그래서 게임까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게임도 잘 안 할 뿐더러 거기서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자신의 개인의 재무제표 적는 것도 모른다.
근데 이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네.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메 사업을 하잖아요. 해서 다이아몬드까지 가서 한국에 왔었잖아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은 뭐를 구축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뭔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어쨌든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좋은 네트워크를 고르는 기준을 책에다 적어놨어요. 그 책도 사서 보세요. 이름 뭔데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첫 번째,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기르는 법. 첫 번째,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좋은 교육 시스템. 아줌마들끼리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PM 주스 하는데 가봤는데 진짜 수준 나더라. 열악해요. 그 목욕탕 본인이- 아줌마들 본인이 사무실에 없으면 진짜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한번 무슨 목욕탕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이 하신 분이 누구냐면 내가 이번에 또 서울에 가서 유명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죠. 파트너가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라 해가지고 내가 나 진짜 인터뷰해보고 싶은데 한번 만나게 해주면 안 되냐 이랬더니 만나게 해줬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친구들은 다 알더라고. 블루에이지 회장인데 서울 리더스 클럽의 회장이고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많은 일을 해요. 그 블렌딩하고 뭐 하여튼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얘기하더라고. PM은 무슨 목욕탕 아줌마들 모여있는데 아줌마들 같고 인셀덤은 뭐라더라 뭐 정말 수준 낮더라면서 수준이 너무 낮아. 자기한테 블렌딩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 번 닦아보고 두 번 다시 안 갔다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왜? 사람을 키워야 돼요. 네트워크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능력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더 잘해야 되잖아. 경영이라는 게 그렇잖아.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잖아. 네트워크는 나 밑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는 가만히 있어 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자꾸 펼쳐나가야 돼.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생명력을 가질 때까지. 네트워크는 생명력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야는 아메가 좋아가지고 네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더 열심히 만나고 더 많은 소비자를 만들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야 돼요. 내가 다 가르칠 수 없잖아. 내가 1대1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없어요. 네. 지금 민주리도 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걸 내 파트너 전체를 대놓고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네. 내 시간당 네. 효율을 높이려면.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스템이 다 있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줌 미팅이 다 있어요. 거기서 마인드 교육도 하기도 제품 교육도 하기도 하고 뭐 이래 하죠.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두 번째, 제품 수가 많아야 돼요. 제품 가지 수가 많아야 돼요. 왜 많아야 되냐면 생필품 기반이잖아요. 네트워크 사업이 거의. 자, 생리대는 매달 쓰죠. 치약은 매달 아니죠. 한 3개월 인원에 따라서. 화장품은 최소 6개월. 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약 용량에 따라지만 스킨 하나 가지고 들어가면 보통 3개월 재구매 패턴이. 그러면 화장품은 매달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세제는 미쳐요. 2년 이렇게 돼요. 우리 거는 고농축이라. 디지드랍 하나 들어가면 우리 6개월 쓰지. 혼자 쓰니까 더 오래 쓰지. 엄청 오래 쓰죠. 하다못해 우리 뭐 펄스 200대 1 이런 거는 하나 들어가면 3년은 써요. 어떤 집에 가면 한 5년 된 아이도 쓰고 있어. 저 세제 재구매 패턴이 엄청 길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단종됐는데. 그거 다목적 세정제 진짜 내 2년 넘게 쓰는 것 같아. 진짜. 네. 그러니까 세제는 우리는 다 고농축이에요. 왜 고농축이게요? 소비자 불편한데. 고농축할 필요 없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빨리 돌아야 되잖아. 근데 왜 고농축을? 왜 고농축이게요? 소비자도 불편하고 사업자도 불편해요. 고농축이. 환경을 생각. 환경 때문이에요. 통 하나 버릴 거 10개 버려야 되고 트럭이 한 대 움직일 게 10개 움직여야 돼서 아메이는 원래 기본 첫 출발이
지구 환경을 위배되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쓰지 않고 재료로도 쓰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그 철학과 원칙을 여태까지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돌아버리지. 갈수록 그거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주면 참 우린- 어필이 되겠다. 우리는 늘 얘기하죠. 네. 그래서 고농축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 엄청 불편해요. 희석하는 게 귀찮아서 안 쓸라 해요. 한국 사람. 아니요 그렇게 귀찮지는 않아요. 우리 엄마는 귀찮아요. 귀찮지는 사람마다 않은데, 조금 이거 우리 왜 엄마 할까 어느 날 생각을 했지.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향이 이상한 거예요. 엄마 이거 냄새 네가 맨날 하는 거 희석해가서 넣었다 이러는 거야. 설거지를 다 했는데 느낌이 이상해. 엄마 어느 걸로 희석했어 해서 들고 오는데 고급 우유 세제인 거야. 아시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눈도 어둡고 그냥 통이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거 그냥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쓰는 거야. 세탁 세제를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래서 큰 글씨로 설거지 이렇게 적어놔도 하고 야야 그거 귀찮아 죽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가지수가 많아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재구매 패턴이 가장 짧은 게 영양제예요. 생필품 중에서는 가장 짧은 게 영양제예요. 더 짧은 거 있나요? 없어요. 가장 짧은 게 영양제예요. 더 짧은 거 있어요? 없어요. 특히 네트워크 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들 가장 재구매 패턴이 빠른 게 영양제예요. 근데 맨즈백 하나 들어가면 2달 먹고 있다. 원래 1달짜리인데. 그렇잖아 소비자들. 따박따박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사람 없습니다. 아 오늘 먹었다가 오늘 안 먹었다. 우리도 그런데 사업자인 우리도 아 먹어야 돼. 유성균 먹어야 돼. 안 먹잖아. 그렇죠. 그래서 1달짜리라 해도 2달, 3달 먹어요. 그러니까 제품 가지수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지수가 다양하게 많아야 돼. 고객 관리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식품이 있잖아. 그하니까 기억나네. 김치하고 난 그거 예전에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원포원 제품이라 해서 종갓집 김치, 된장, 고추장, 쌈장 뭐 다 있어 미역 네, 네. 뭐 앞으로 더 들어오겠죠.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 가지수가 2,000여 가지가 넘어요. 다 외울 수도 없어. 파트너들 보면 이거 우리한테 있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이런 거 있었어요. 카달로그 공부를 하라 해도 이러면서 신제품 출시되는데 뭐가 출시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봐요. 그래서 제품 가지수는 아주 사업자 입장에서 다양해야 되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 제품의 검증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신생 네트워크는 안 됩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 검증 받아야 돼요. 검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 하냐면 충분히 검증받고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은 전 세계 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나가 있죠. 유럽, 일본, 그 까다로운 일본의 식품 기준을 다 통과해서 근데 만약에 아메이 요만한 흠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전 세계의 네트워크들이 다 갉아먹으려 할걸요. 아메이 흠집이 요만큼만 있어도 난리예요. 막 아메이 이스프링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위에 퍼싯 있죠. 네. 밑에 정수기가 있고 이 퍼싯은 독일제 스텐이었거든요. 네. 내피가 벗겨진 거예요. 일부 제품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싹 다 리콜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검증이 돼야 되고 네 번째 재판 일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스킨 뭐 이런데 다 OEM으로 들어와요. 애터미는 더 하죠. 회사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OEM을 줘서 가져오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풀무원 유기농 두부가 그렇잖아. 풀무원에서 유기농 두부를 했는데 여기서 농약이 검출됐어. 풀무원에서 우리 잘못 없다. 농가에다가 유기농으로 재배하기로 했고 약속했다. 콩 납품하는 중간업자가 다 검증했다. 이 사람은 가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아니다. 나 농부한테 얘기했다. 농부한테 갔더니 농부가 너무 작황이 나빠가 밤에 몰래 농약을 친 거죠.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제품의 판매와 제조가 일치해야 원라인 시스템이야. 이거 원라인 시스템이라 원라인 시스템이 컨트롤이 돼요. 아메이는 자체 농장에서 100% 재배된 것만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작황이 안 좋으면 제품이 안 나와요. 미치겠는 건 우리 입장에서. 얼마 전에 루테인이 마르골드가 작황이 안 좋았어 가지고 한동안 루테인이 안 나와 가지고 난리였잖아요. 전부 비전
눈 때문에 루테인 찾는 고객들이 마리골드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메리골드는 어디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 4대 농장이 있어. 아니 미국 브라질 카달로 없나? 우바자라 농장 몇 군데 있어요.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중국 우시에 한약재 유기농 농장을 만들고 있어요. 15년째. 그래서 이제는 한약이 다 들어와요. 아메이에. 그 허준이 얘기했던 새벽 이슬을 먹은 백봉령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나옵니다. 15년 됐어요. 그러면 아니 한약 재료가 들어온다고요? 네. 들어올 거라고? 그걸 아메이에서 해요? 네, 우시 중국 우시 보테니컬 센터를 만들어서 아예 독립적으로 네. 농장에서 여기 안에서 그 수경 재배로 한약재를 재배하고 있어요. 이 농장이 만들어지는데 15년 땅을 다 비옥하게 만들고 농약을 제거하는데 15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만들기 시작한 지가 90년이니까 총 105년 된 거예요. 워싱턴, 멕시코, 브라질. 이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15시간을 가야 돼요. 너무 오지에 있어요.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염도 안 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작황이 안 좋으면 우리한테 제품이 안 나온다고. 한 번씩 키토산 코큐텐 이런 게 안 나와서 미쳐요. 카달로그 하나 드릴게. 나중에. 그래서 재판 일치가 돼야 돼요.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로버트 교수가 다 제시해놨고 아메이는 거기에 맞고 아메이만큼 가지수가 많거나 제품의 검증이 끝났거나 재판 일치를 하거나 고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애터미 하는 아줌마들 뭐라는 줄 우린 공부 안 해야 된다. 우린 쉽다. 우리 빨리 돈 낸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 전체 매출의 35%까지만 캐시백 해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네트워크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터미든 뉴스킨이든 우린 빨리 돈 된다 해봐야든 이 안에서 준다고. 그 말인 거구나. 똑같다고요. 미국에서 더 주고 미국은 더 주거든요. 더 주고 싶어도 우린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령에 맞춰야 되니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법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130만 원짜리 이상, 150만 원짜리 이상 제품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2만 가지 제품이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제품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풀리잖아요. 대박이겠죠. 미국 아메이에는 이쑤시개부터 경비행기까지 현대자동차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요런 카탈로그 10권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항상 꿈꾸잖아요. 현대자동차 한 대 팔면 한 달 독립하겠네. S&P 가겠다 하면서. 그래서 진짜네. 네, 통신도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기름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공하고 손을 잡고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유권을. 네네. 난리 났잖아요. 타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신고하고 고발하고 난리를 쳐서. 그 외국에 등록을 하면 안 되나요? 돼요. 미국으로? 돼요. 그, 지금 우리 미국 사업 해요. 그래요? 미국은 근데 가입비도 있고요. 처음 가입비 50만 원이고요. 네. 매년 가입비가 10몇만 원이에요. 매년. 달러를 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치유 형태의 제품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다 막아놨는 육종용이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미국에는 그 제품들이 있어서 우리가 수입해서 주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내년 올 9월에 가입시킬게요. 미국 아메 9월 달에 3%를 12달만 해도 일시불이 있다. 어제 다이아몬드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파트너들 싹 다 미국 가입시키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택배비도 있고요. 네. 뭐 이래서 한국 제품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달러를 벌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네. 미국 제품 자세한 거 모르더라고.
좋아진 거네. 그래서 전 세계 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나와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에서 국제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부자 되세요. 같이 부자 돼야죠. 아니, 키워줘야 돼. 그렇구나. 아미 사업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안에도 80대 20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노노의 공자가 얘기했듯이 파트너들도 이렇게 오잖아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래요. 아미 사업을 제대로 하면 내처럼 돼요. 근데 제대로 나처럼 안 하죠. 배우고 익히고 다 공짜잖아요.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그리고 파트너를 키우고 그다음 소비적 관리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요걸 제대로만 구현해내면 안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게을러요. 성실하지 않고 안 배우고 제대로 못 배우고 내려왔겠지. 아니요. 지금 제가 생각해 우리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성실히 하지 않는다고요. 책을 읽으라는데 읽지 않고 제품 공부를 하라는데 하지 않고 사업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사업 설명을 배우라는데 배우지 않고 제대로 구현하지 않는 거예요. 요리를 하려면 감자도 깎아보고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깎으려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 근데 이거를 집에서 10번 썰기 연습하면 그 다음엔 깍둑 썰기가 뭔지 알잖아요. 네. 근데 썰어보지도 않아요. 이 안에도 분명히 80대 20 법칙이 있어요.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마이웨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들으면 알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가 하는 형태대로 하다가 거절받거나 좀 마음 상처받는 얘기를 듣거나 함께 하기로 한 파트너가 떠나가거나 하는 거절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만둬버려야 힘들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바로 뭔가 눈에 보여지는 이 수당 보너스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힘들어서 이걸 쌓아가야 되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 거야. 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을 그 당시에 음. 가까운 근래에 한 달 내로 뭔가 보상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적겠지.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노력을 원하면 해서. 네트워크 사업은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말했지만 네트워크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떠나가죠. 그런 자, 네트워크 사업은 일반인과 달라요. 다름을 알고 들어와야 된다고. 일반인은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어요. 네. 그죠?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일인데 노동 수입과 자산 소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내 파트너가 피아니스트란 말이에요. 네. 피아니스트인데 이분한테 동네에서 조그마한 피아노 가게를 열어서 애들한테 코 묻은 돈이죠. 한 달 이거 레슨비를 받으려면 피아노를 몇 년 배워야 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12년에서 15년은 배워야죠. 그거 배우면서 돈은 얼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네. 네트워크 사업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노동 수입은 내가 바로 일하면 바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노동 수입을 하면서 자산 소득을 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전업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리더도 보험회사 다니면서 아메이로 배우고 있잖아요. 바로바로 돈 들어오는 일을 원하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건축물을 쌓아요. 기초를 닦고 있는데 돈 들어오기를 바라면 안 되죠.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인쇄가 들어오기를 바라면 이해해야 된다고. 네트워크 사업은 자산 소득이에요. 월세 같은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줘요.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돈이 안 돼도 내가 60 이후에 그때는 55세 이후에 월 300만 원 들어오면 난 10년은 하겠다 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렇다고. 당장에 눈앞에 돈을 보면 보험회사 가고 뭐 고기를 뒤집으러 가든지 뭐 이거 해야죠.
내가 원한 거는 자산소득이라고.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래서 내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당신은 진짜 자산소득을 원하느냐? 당신은 정말 50 이후에 60 이후에 매달 들어오는 인세소득, 연금과 같은 소득,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아무나한테나 그래서 아메이 사업 설명 안 해요. 이걸 이해하고 봐요. 민주리더가 지금 뭐 2억 7천짜리 오피스텔 하나 지금 빨리 분양받아야 되거든요. 돈도 없는데. 그 다 날리게 생겼는데. 어쨌든 2억 7천짜리 오피스텔 월세 얼마야 하니까 80만 원이라더라고요. 보통 1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에 월세 30만 원 나와요. 대구에서. 우리는 이 30만 원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럼 1억의 자산을 만드는 일인데 왜 눈앞에 보이는 돈 30만 원 때문에 포기하고 딴 데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노동 수입을 하죠. 플러스 얼핏 자산 소득을 벌기 위해서 2배로 열심히 살으라고. 그래. 그러고 있어.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죄송해요. 게을리지 않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한다고 이거 동안시하면 안 되잖아. 내가 과외를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했잖아요. 진짜 잠이 모자라서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진짜 눈 뜨고 좀 졸겠더라고. 잠을 못 자. 내가 낮에 자던 사람 못 자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만약에 내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거 힘들다고 포기하고 월 내가 500 이상을 벌었는데 내가 많이 벌 때는 700, 800씩 벌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쫓아갔으면 지금 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에너지를 50대 50대로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다이아몬드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00%로 해야 된다. 실제로 내가 과외하는 학생들한테 잘해야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100% 하기가 쉽냐고요. 어렵지. 그러니까 쉬운 일 찾으면 네트워크에 발을 들이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자산 소득을 모으는 거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묻죠. 쉽고 빨리 되는 일 찾냐고. 그럼 일을 하지 말라 해요. 자산 소득. 아이고야. 아이고야. 바쁘네 진짜.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안에도 80대 20 하다가 적당히 하다 미팅장 왔다 갔다 해도 좀 해보고 사람들한테 거절 좀 하고 갔는데 자기 아메이 사업 했다 그래요. 내가 놀라운 건 저번에 PM 한다는 PM의 탑리더래. 뭐 2억을 벌고 있대. 그 사람 자기 다이아몬드 가봤대. 그래서 내 파트너가 있는데 이제 막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막 PM을 시작한 사람 서로를 땡기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는 저거 스폰서 데리고 오고 야는 나를 데리고 갔지. 이 사람이 아메이 하다 그만뒀다 하니까 다이아몬드까지 갔대. 그래서 4명이 만났죠. 내하고 인터뷰를 했죠. 다이아몬드까지 가기는 뭘 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질문해보면 몰라요. 아메이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봤겠지. 다이아몬드까지 가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고 자기 말만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아줌마들 이제 여기 PM 사무실로 가서 아줌마들 몇 명이 조금 시끄러우니까 와 진짜 무섭게 뭐라 하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떠든다고. 그 모습 보더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메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메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검증됐으니까. 그게 아메이든 유스킨이든 뭐든 PM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구현해내는 사람의 문제. 내가 파트너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뼈대는 다 똑같아요. 겉에 붙이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내 네트워크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내가 CEO잖아. 내 네트워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재기 하지 말고 건강하게 돈 되게 실력을 갖추게 누구하고 만나도 내가 인정받게 CEO인 것처럼.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라고. 대신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공짜로. 리더님 말 속에서도 빨리 되고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메이를 하면 안 돼요. 아메이는 자산소득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의 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싶으면 안 하시면 돼요. 아주 깔끔하게 안 하면 돼요. 더 쉬운 일 있으시면 글로 가면 돼요. 아니에요. 나는
매달 들어오는 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고 싶어서 아메를 10년 동안 해야지. 월 300 월 300 이라고 탁 마음 먹고 내가 아메에서 버는 돈은 다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지 내가 뭘 배우는데 생각하고 10년을 했는데 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지만, 그러고는 알죠.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하지 않는구나,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구나. 근데 기다려줄 마음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따박따박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욱 가다 욱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만두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었는데 보상이 그렇게 따라오면 사실은 힘들어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봐요. 애들이 그만두게 되는 거죠. 고3 때 시험을 쳐서 그죠? 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죠. 음. 보상이 언제 있어요? 3년 뒤에 있어요. 네네.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노력하는 게 힘들죠. 지금 당장 네. 보상이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구해내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네. 근데 이 목표가 명확한 아이들은 끝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사업도 똑같아요. 멀리 있는 보상을 보고 지금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눈앞에 있는 보상만 쳐다본다고요. 네트워크는 네. 멀리 있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다가 지금 방금 제가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메이 사업도 수익이 나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24시간 몇 년을 계속 여기에만 쏟아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그걸 잠시 고민은 했어요. 방금. 나는 하루에 3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오로지 아메이만 신경 써야 되나?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나는 네. 과외를 했죠. 네. 과외를 하고 사이드 잡으로 아메를 선택했죠. 민주 리더는 보험을 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아메를 하잖아요. 100% 아니에요. 난 하루에 3-4시간, 일주일에서 네. 5번이었어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풀로 과외를 했단 말이야. 어떻게 아메를 100% 해요? 하루에 내 남동생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 응. 그 리더님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위치까지 가려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게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파트너들도 이렇게 보잖아. 애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메를 넣어요. 근데 내가 정말 놀라웠던 거는 직장 생활하고 애 둘셋을 키우고 나는 애 하나 키우고 과외하는데도 버거워가지고 낮에 맨날 잤는데 아메 하는 여성들을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해. 학교 선생님이야. 간호사야. 3교대를 해. 뭐 하면서 애도 2이야 또는 3이야. 네. 근데 거기 아메를 또 넣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네. 그 열심히 사는데 너무 해맑고 막 표정도 밝고 피곤해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모습이 놀라웠고 부러웠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게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 보이지 않고. 그럼 리더님 마음속에는 그게 되게 버거울 것 같고 힘들 것 같다가 베이스에 있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면 너무 공자가 성장하지 않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고 했죠. 네. 일신우일신해야 된다 했잖아. 몰라 그게 어떻게 붙일지는 모르는데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여성이든 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살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얘기했지만 바깥에서 나가서 놀아도 되고 공치고 뭐 누구 만나고 영화 보고 여행을 가고 뭐 이렇게 해도 즐거움이 있지만 매일매일 성장하고 배우고 뭔가 이뤄내면서 느끼는 재미가 오케이. 훨씬 더 높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딴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 아메이 안에서 사람들하고 건강 상담을 하면서